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4.10 총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정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선거운동 첫날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오늘 선거운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날이죠. 13일 동안이 선거운동 기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0시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0시에 보통 어느 정당이든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네. 의미로 0시부터 퍼포먼스를 시작을 좀 많이 하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밤 0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주로 송파 가락시장 아니면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면 동대문 시장 이렇게 사람들이 막 새벽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인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소를 활기찬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곳을 선택을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송파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유한 국민의밀의 선대위원장도 동행을 했고 이 송파 지역에 박정훈, 배현진, 김근식 네. 후보 등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상인들을 만나서 배추, 네, 또 네. 요새 지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죄송하다,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으로 예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 조국 네네. 심판이 바로 민생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민생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자신이 간 곳, 그러니까 예. 가락시장을 찾은 이유가 바로 민생을 돌보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문제, 그러니까 민생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즘 가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가 문제를 또 상징적으로 더 많이 잘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물가 문제까지 잡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가락시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네. 용산역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고요. 사실 이 민주당 내 사람들도 그래요. 원래 민주당도 0시에 하거든요. 예. 시작이니까 땡 하고 시작이고 마지막 날 땡 있지 않습니까? 투표 전날 땡. 그때 또 마지막에 딱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0시에서 0시로 끝나는 게 보통 상례인데 그렇지. 이번에는 10시에 했습니다. 다른 당 다 0시에 여기저기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시에 했고 용산에서 했습니다. 많은 의미를 또 부여하더군요. 왜?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다. 윤석열 정권은 심장부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 정권 심판이라는 것을 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용산이다라는 의미에서 용산을 택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역부터 아침 7시에 그렇죠. 출근 인사로 첫 유세를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 용산에서 출정식을 끝난 뒤에는 중성동 갑 동작 갑으를 갔는데 우선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가 전현희 출마를 후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낙마를 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또 포옹하는 퍼포먼스를 좀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드리다가 좀 말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0시에 그걸 하고 오늘 마포에서 출발했어요. 네. 10시에 마포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쪽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자기 지역 빼놓고 얘기하면 용산에서 시작해서 어디 갔죠? 성동을 갑니다. 네. 이 세 개를 합치면 마용성입니다. 아, 그러네. 마용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예. 자, 성동을 간 것은 임종석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알고 간 거죠. 성동으로 가는 걸 알고. 임종석 때문에 성동을 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임종석이 사실 당내에서도 왜 뒤늦게 나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가질 않고, 처음부터 무슨 백의 종군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지금 안 되겠다 그러고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내부의 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임종석이 전현희 후보의 지원을 마치고 또 저 양산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아주 거기서 머무르면서 낙동강 벨트 수호
또 탈환 작전에 온 힘을 쏟겠다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또 공동선대위원장도 낙동강 벨트 지원에 나섰는데 이 양산에 머무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고향인 거제를 찾아서 변광용 후보와 함께 파란 옷을 입고 산행을 했는데 29일에는 부산으로 지원을 나선다고 그러는데요. 뭐 유세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후보고 그게 바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뭐 사상이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지역구죠. 그래서 배재정 후보를 뭐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일정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도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뭐 파란 옷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뭐 이 글을 썼습니다. 즉 파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지원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낙동강 벨트와 부산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처음 되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산업은행 관련돼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토 그리고 또 부산대 병원을 찾지 아니하고 서울대병원으로 도주한 그런 비토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부산 경남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좀 확실히 줄어들고 거리를 좀 뒀습니다. 그러자 어찌됐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맹주 아니냐,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파란 옷을 입고 이제 나흘 동안 이 부산을 지원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지원에 나선 거 이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전직 대통령 정도 되면은 뭐 국가 원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가 잘 진행이 되고 이렇게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는 건 모르는데 그렇죠.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후보를 지원에 나선다는 것은 아무리 좌파라 해도 좀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은 그게 우리나라 정서상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뭐 민주당이 무슨 일 생기면은 뭐 실수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비동의 강간죄 이걸 공약집에 넣었다가 비난이 폭주하니까 또 슬쩍 그 실무자들의 실수입니다 하고 넘어가대요. 그렇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10대 공약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수천 개 공약 중에 한 줄이 들어갔다. 이러면 실수라고 하는데 10대 공약 중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년 전에도 공약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당이 계속 이제 여성 운동 쪽에 그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미 문제가 된 게 한 5일 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던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분노가 치닫고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다가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아예 잠재적인 남성을 그냥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만든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법은 폭력 등 폭력 행위가 강간의 어떤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동의 강간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강간이 성립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입증해야 돼요. 가해자가. 할 수가 없죠. 가해자가 그걸 입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남이라든가 삼대남들이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기 공증을 받아야 되느냐 동의했다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좋아 하다가 이 어떤 성과가 끝난 다음에 비동의했다고 아니야 뭐 비동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녹음을 해놓던가 늘 그래야겠네요. 근데 녹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강압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물론 이 강간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해서 엄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비동의 간음죄 내지는 강간죄에 국한돼서는 사실상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이것을 그냥 무조건 공약으로 넣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주 비겁한 거죠. 갑자기 실수 운운하면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으니까 썩 실수하면서 발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재명다운 민주당이네요. 네네.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런 그런 태도 변화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